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공포를 이겨내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연준의 파월이 FOMC 브리핑을 오늘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4시 30분, 저는 여기서 12시 30분쯤 유튜브 실시간으로 보면서 1분 차트와 함께 트레이더 채팅창까지 3중으로 30분 정도 보았습니다. 이미 나스닥 상당히 하락한 상태에서 트레이더들 50대 50 베팅으로 시작해서 다들 언제 금리 인상을 얘기하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락이냐 상승이냐 그것만 전 세계가 귀를 기울이고 보고 있었죠. 이번 회의는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뭔가 엉성하다. 트레이더들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좀 찜찜한 표정이죠.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 이거를 요약해봤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2%를 넘어서 공식적으로 미국 7%라고 했죠. 한국 3.5%. 자, 7%는 어마어마한데 사람들 얘기는 12, 13%는 공식적으로 말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2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맞지만 크기와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것이다. 파월 의장이 스스로 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파월이 연설하기 시작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죠. 다시 올라가면서 자, 사람들이 뭔가 찜찜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야금야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는 하락은 시장이 파월 진술의 근거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매모호한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의심, 부족 이런 것 때문에 하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확실히 아직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줄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비둘기파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아직 확실한 매파가 아니다. 이걸 증명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은 지금이 아니고 다음에 3월에 인상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시장은 최소한 중립 또는 강세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을 모두 다 예상하지만 강세도 나타날 수 있다. 결국 명확성 부족은 시장 참여자들을 약간의 의심,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결론으로 다음 3월 FOMC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NBC 인터뷰에서 전 골드만삭스 CEO 로이드 블랭크 파워는 2017년 11월 골드만삭스 CEO로 재직하던 중 비트코인은 일종의 거품이다 라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편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블랭크 페이는 자신의 견해가 틀렸을 가능성에 대해서 CNBC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이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암호화폐의 미래를 보고 그 암호화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수천억 달러가 증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많은 가치를 잃고 수조 달러가 사라지고 있지만 그 전체 생태계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특히 즉각적인 이체로 인한 신용 위험 감소와 회의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장점을 가진 이 블록체인이 추후에는 실용적으로 활용되게 될 것을 볼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오늘 시리즈 A의 펀드 자금 모집 기간 동안 4억 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FTX 가치는 약 80억 달러, 20배 이상
달한다고 CNBC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금 조달에서 80억 달러의 막대한 가치를 달성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FTX 시리즈 A 펀드에 참여한 우량 투자자 중에서는 일본의 기술 투자 대기업 소프트뱅크와 싱가포르 국영 지주회사 테마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코인베이스를 넘보는 거래소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 자금 조달을 마친 후 충격적인 가치 평가에 도달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브렛 해리슨 FTX 사장은 거래소의 가치 평가가 2021년 빠른 성장세를 반영하며 미래의 밑거름이 될 것이고 FTX는 2021년 내내 빠르게 확장되었으며 시리즈 A의 평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달성한 것과 2020년에 준비할 토대를 모두 반영한 것으로 이번 조성된 펀드로 신규 사업군을 출시하고 이용자 기반을 키우며 더 많은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제공하여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한 코인베이스를 넘어서 도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해리슨 FTX 사장은 규제에 협조하는 한 FTX가 최고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말하면서 의원들과 규제 기관들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따라감으로써 2022년 이후 금융계 전반의 암호화폐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TX는 미국이 규제하는 스파카 파생 상품 거래소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부상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SEC와 미국 규제 당국에 확실히 붙어서 나아가는 데는 코인베이스처럼 FTX도 따라서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8년 후 2030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예측을 공개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아이디어스 보고서에서 2020년 비트코인이 글로벌 부동산, 글로벌 채권, 금, 주요 자산군에 비해서 시총이 작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것들을 훨씬 능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부동산을 220조 달러로 봤을 때 그것의 반 정도 되는 글로벌 채권 124조 달러로 보고 그것의 글로벌 채권의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10조 달러의 금을 봤을 때 아직도 여전히 비트코인은 너무나 작은 시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일단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2021년 현재 코인게코 마켓캡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 정확히 1.1조 달러인데 업앤다운 하죠. 더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이게 2030년 8년 후에 되면은 약 28배, 대충 30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비트코인은 한 개당 1.36 밀리언 달러, 13억 6천만 원 정도 대충 그 정도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그런 것도 다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아크 인베스트먼트 보고서에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향후 10년 안에 25배 이상 확장될 수 있으며 시총은 100만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시총은 28조 5천억 달러로 보고 있고 주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보는 투자자들, 비트코인을 채권으로 비축하는 기업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곧 채택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디파이 부분과 NFT 이 두 부분이 이더리움을 나중에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10년 안에 시가총액 20조 달러에 머물 수 있고 이는 18만 달러 가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4,000불, 3,000불 내려가고 있지만 이것에 비하면은 이더리움도 25배에서 30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죠. 이더리움은 많은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대체할 것이며 글로벌 머니로서도 경쟁할 수 있고 금융 서비스가 온체인으로 이동하면서 네트워크가 기존 금융업자에 의해서 채택, 몫이 차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트코인은 금, 이더리움은 은으로서 대체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수혜자로는 기본 프로토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위에 구축된 디파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보고 있고, 디파이에서 선호되는 담보물과 NFT 시장의 계정의 단위로서 이더는 글로벌 현금 통화에서 적어도 120조 달러 정도는 차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번 보고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서치 업체 글래스노드는 최근 단기 비트코인 보유자가 최근 비트코인 매도세로 돌아갔다고 해서 조사한 그래프 4-5개를 공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지 부진에 빠진 건지 약세장으로 진입한 건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데이터로서 정확히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세장을 비트코인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전통적으로 20%에서 80%까지 하락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수익성 실현 가능한 실제 판매 측면 그런 활동들을 봐서 하향 곡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주 차트를 보면은 최고점 69,000불에서부터 지금 34,407, 지금 현재는 36,700불 와 있지만 저번 주까지 약 50%가 하락을 하였다. 최근에 하락폭이 50%를 넘나들고 있다. 지난주 손실액만 보면은 75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 3번이 더 있습니다. 작년 12월 4일 정도경에 87억 달러가 손실을 입었고, 그 전에는 2021년 5월과 또 7월 달에 2021년 6월 달에는 110억 불 정도 되는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80억, 90억에 가까운 일주일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작년으로 보면은 4번째였다. 155일 안에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단기 거래자라고 하는데, 저번에 설명드린 것 같이 1을 기준으로 1 이상이 되면은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얻은 것이고, 만약에 1 이하면은 손해를 본 것이다. 그래서 손해를 봤을 때가 최근 들어서 있었고, 작년에 5월, 6월, 7월 경에는 비트코인 단기 매매자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2020년 코비드로 인한 하락 때 그때 사고판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3번의 기간 동안 단기 비트코인 거래자들의 손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55일 안에 사고파는 거래를 했을 때 손실을 입은 구간을 정확한 표시를 해보면은 이렇게 1, 2, 3, 4, 5번 모두 다 비트코인이 급하게 하락했을 때 단기 매매자들은 같이 패닉셀에 동조해서 이런 구간에 사고 팔았다. 급락했을 때 단기 매매자의 경우는 손해 본 적이 꽤 있다. 이런 것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